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하나 올립니다. 자, 물건을 검색하다가 괜찮은 물건이 보여서 하나 강력 추천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 물건은 밀양지원 3개 2019 타경 3450입니다. 경남 창녕군 대한면 내울리 322-1 322면 쭉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는 575.1평, 건물은 26.9평입니다. 대지가 199.65평, 그리고 주택이 26.89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제시의 건물들이 쭉 있죠. 제시의 주택 195평방미터 58.99평 1억 491만원짜리가 또 있죠. 또 10평짜리가 420만원짜리 있고 쭉 창고가 있습니다. 요 물건들은 입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 토지와 요 26.89평짜리 주택, 그리고 여기 밭대기가 375.4평, 요게 경매에 나왔죠. 그리고 요거 창고도 입찰 외 물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는 575.1평, 건물은 26.9평만 나온 겁니다. 사진 잠깐 봅시다. 자, 여기 주택이 하나 있죠. 요것은 경매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것은 경매에 포함된 주택으로 보이고, 요 주택이 매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요 주택은 경매에 포함됐습니다. 요 주택이죠. 요건 옆탱이에서 본 거고, 요건 정면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요 주택이 매각에서 제외된 감정평가한 금액은 1억 2천만원짜리, 요 1억 2천만원짜리 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요 부분을 조사해야 되겠죠. 성립하면 철거를 하지 못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가능하다면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겠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철거가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라도 매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뭐 항아리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창고들이 쭉 있고, 이 물건이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의 건물입니다. 그 외에는 뭐 뒤쪽에는 자그마한 연못도 보입니다. 연못도 보이고 테라스도 있고, 뭐 이건 창고로 보입니다. 자, 사진은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자, 이 물건의 감정금액은 2억 3,307만 8천원에 나왔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현재 최저가는 1억 4,917만원, 감정금이 2억 3,307만 8천원인데 경상도 쪽 물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서를 열어봐야 됩니다. 자, 감정평가서를 열어봅니다. 감정평가서를 열어보면 쭉쭉 내려와서 토지는 1901평방미터 1억 6,031만 6천원이죠. 그리고 건물, 매각에 포함된 건물은 9,067만 8천원. 요거 두 개 합치면 대략 2억 6천만원 되죠. 원래는 2억 6천만원에 진행을 해야 되나, 토지 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는 부분을 감안해서 2억 3,300만원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감정평가 들어와서 경매에 나온 토지는 1억 6,031만 6천원, 건물도 9,067만 8천원, 그리고 제시의 건물,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이 1억
69,1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에서 얼마입니까? 자, 3억 7,300, 63,100원입니다. 즉, 이 경매 물건은 3억 7,300만 원짜리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요 1억 2,200만 원짜리는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제시의 건물 1억 491만 원짜리 합쳐서 아까 1억 2천여만 원 됐죠. 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법정지상권 공부를 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게 있죠. 저당권 설정이 되고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즉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일자 한번 봅시다. 저당권 설정 일자는 2013년 10월 8일입니다. 2013년 10월 8일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즉, 이 건물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성사진을 잠깐 봅시다. 자, 위성사진을 보면 여기 하얀 부분, 이 하얀 부분이 제시의 건물로 보입니다. 경부에 포함되지 않는 제시의 건물. 지금 현재 사진에는 이 건물이 있죠. 자, 그러면 위성지도를 한 2014년도 위성사진을 한번 봅시다. 자, 2014년 위성사진에는 건물이 없죠. 2014년도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다시 최근 사진 볼까요? 자, 다시 최근 사진 보면 최근 사진에는 요 하얗게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고 2014년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은 2013년 10월 8일이고 2014년도의 위성사진에는 건물이 없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소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요거는 무슨 농산물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뭐 공장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특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런 공장으로 보입니다. 직접 답사를 한번 가봐야 되겠죠? 가보면 확실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마쳤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건 전혀 없죠. 2014년도 전입했으니까 말소 기준권리가 2013년 10월 8일이고 전입자들은 전부 다 2014년도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대항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아까 감정평가서를 살펴봤듯이 토지와 건물 그리고 제시의 건물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 얼마였죠? 모두 합친 금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3억 7,300만 원인데 현재 1억 4,900이다. 굉장히 저렴하죠? 또 토지와 건물 경매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액만도 2억 6천만 원이었죠. 2억 6천만 원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한 제시의 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철거가 되는 건물은 철거를 해도 되고 저렴한 금액에 인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철거를 하게 되면 서로 손해죠. 소유자 입장에서도 철거 비용 들여서 철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손해가 큽니다. 그럴 때는 낙찰받은 사람이 적당한 금액을 주고 인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억 7천만 원짜리가 1억 4,9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피해가 굉장히 크죠?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그리고 제시의 건물 합쳐서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인데 1억 4,900만 원에 날아가게 되면 굉장히 아깝죠. 자, 그래서 이런 물건의 경우 건물주 측에서도 채무자는 입찰 자격이 없죠.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낙찰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고 다시 재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되면 단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만약 건물주가 이 물건을 인수하지 않는다. 즉 재매입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라면 현재 최저가 수준이라면 팔아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3억 7천만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현재 최저가 1억 5천만 원, 얼마에 낙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반값 이하의 가격에 낙찰이 된다면 손해볼 일은 없다. 만약 실수요자를 제대로 맞춘다면 3억 7천만 원 다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물건은 2021년 3월 22일 진행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사진과 같이 건물이 깔끔하고 또 쓸모가 있어 보이고 팔아먹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한번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